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사인 저도 요즘 시기는 좀 힘든 시기이긴 합니다. 체력적으로 좀 힘든 시기이기는 해요. 왜냐면 잠을 일단 4시간 몇 분 정도 자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은 이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좀 부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체력이 어느 날은, 그러니까 특히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는 보통 새벽 2시 정도가 넘거든요. 안 그러면 낮 시간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 때 실수를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딱 이게 잘못된 거구나. 뭐, 언매랑 화작을 바꿔서 뭐, 좀 등급 컷을 쓴다거나 이런 게, 이게 뭐, 좀 변명을 하기엔 없어 보이지만, 너무 이제 정신이 없어요, 요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고, 댓글로 이제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또 수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수 좀 한다고 영상을 안 올린다? 그런 거는 사실 저한테는 맞지 않고요. 실수를 다소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호흡해 나가면서 그래도 좋은 정보, 그 실수 외에 다른 부분들을 좀 봐주신다면 여러분들께도 더 좋은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어딘가에는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봐봐요. 지금도 새벽 2시라고 써야 되는데 새벽 2시간이라고 썼죠. 이게 이렇다니까요. 자,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 남은 기간 방향 설정 해드리고 지금 이만큼 준비해왔거든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금 몸이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몸이 힘든 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고요. 힘든 김에 조금만 더 힘듭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최저 등급 못 맞출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내가 올해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할 텐데 여러분 불안한 친구들은요. 보통 여러분이 학원 끝나면 10시에서 11시일 거예요.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이제 귀가를 하게 되면 뭐 11시 반, 12시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10분 만에 후다닥 씻고요. 간식 그냥 대충 먹고요. 뭐 미숫가루를 먹든지 아니면 뭐 그냥 요기가 되는 거 빨리 먹고요. 책상에 앉아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만이라도 더 하고 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D-14까지는요. 수면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취선택을 좀 해야겠죠? 체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뭐 이 방법을 쓸 수가 없겠지만 체력이 좀 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늦게 자는 것보다 일찍 일어나는 게 낫겠네요. 평상시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뭐 4시간 몇 분 자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12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버텨집니다, 여러분. 버텨져요. 하다 보면은 또 버텨집니다. 그리고 이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자신감도 생겨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남은 기간 동안에 파이팅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복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를 확 바꾸고 싶다면은 진짜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복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는 잘하고 계신 줄 알고 계시지만 그게 좀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필살의 복습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D-40일 정도라고 한다면 약간 비행기의 이륙에 대해서 좀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띄우는 사람이 파일럿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파일럿도 파일럿이지만 정비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기체 결함이 없도록 정비를 잘 해줘야 파일럿들이 이제 믿고 이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험을 치는 것이 이제 이륙을 하는 행위라면 지금 D-40일 동안 복습을 하는 행위는 정비를 하는 행위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실무를 매일매일 풀고 계실 텐데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는 정비가 아니에요. 새로운 실무를 푸는 거는 정비가 아니라 뭐랄까 이번 수능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이번 수능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는 것이고 그거는 비행기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이제 비행을 해야 될 항로를 점검하는 그거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죠. 새로운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나가고 시간을 맞춰보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근데 비행기를 잘 띄우려면 정비를 되게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상되는 운항 경로는 되게 철저하게 점검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막 실무도 여러 개 풀어보면서 준비를 열심히 하시지만 이 정비를 그러니까 복습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걸 복습하고 점검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약점들이 보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소홀한 것 같다. 아니,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심지어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조급해서 복습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방법을 몰라서 복습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 알고 있는데 복습을 일부러 안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복습을 남은 D-40일 동안 복습을 제대로 안 하면, 복습을 제대로 못하면 내년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복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전략은 N수생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고3 친구들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이거는 일주일 중에 3일 정도는 복습 체제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를 월요일 날 풀었다. 그러면 화요일 날 거기에 대한 복습을 진행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월, 화, 수를 모의고사를 진행했으면 목, 금, 토에 복습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는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복습 체제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분명히 일주일 중에 3일씩이나 복습을 할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에 일주일 중에 3일 정도를 복습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각 과목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전날 했던 공부를 누적 복습해보셔요. 누적 복습이 힘들면 그냥 그 전날 했던 거 그냥 복습해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전날 풀었던 문제 중에 틀렸던 걸 점검하고 그 틀렸던 거를 다시 한번 로직을 돌아보면서 오늘 준비를 준비하는 거죠. 오늘 공부를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진행하시면 훨씬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날 잡아가지고 나만의 빅데이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날 잡아가지고 나만의 빅데이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어 강사니까 국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실무를 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 실무를 풀고 채점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틀린 개수를 누적해서 데이터화 해나가시는 거죠. 뭐 엑셀로 만들어도 좋고요. 엑셀을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뭐 이제 노트에다가 누적해가지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문학에도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렇게 나누면 좋지만 그게 귀찮다고 한다면 뭐 산문과 운문으로 나누던지 아니면 현대와 고전으로 나눠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 요게 2개 틀렸고 요게 3개 틀렸고 이번 주에는 뭐 이게 하나 틀렸고 이게 2개 틀렸으면 자 요걸 이제 합산해서 요런 식으로 써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누적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덜 틀렸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틀리는 개수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걸 보면 어떤 그 경중을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틀렸었는데 이제는 점점 적게 틀려가고 있다라고 하면 운문에 대한 비중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갑자기 자, 산문이 많이 틀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주차에는 산문이 많이 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산문에 조금 더 공부 방향을 두는 시기죠. 이렇게 누적을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뭐를 좀 더 집중해서 할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공부 방향성이 잡히고 남들보다 효율성이 잡히고, 그러다 보면 학원 갔다 와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독서나 언매 화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독서 같은 경우는 뭐 인문 철학이 있고 사회가 있고, 사회도 법이랑 경제가 있고 과학 기술이 이제 있고 복합 지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각각 뭐 이런 식으로 1주차, 뭐 2주차, 3주차, 지금 이제 남은 주차를 다 카운팅해 보면 한 뭐 7주 정도 남았잖아요. 6주, 7주 정도 남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영역별로 이제 뭐 독서를 치면 인문지문은 1주차에 뭐 2개 틀렸다. 2주차에는 뭐 1개 틀렸다. 3주차에는 3개 틀렸다. 이런 식으로 누적을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보란 얘기예요. 사회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내가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공부 방향성을 그냥 잡는 데만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새벽 3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라서 저도 이게 정신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 말에 뭐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다면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5일 안쪽으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일 안쪽으로는 최대한 더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일주일이나 2주일분, 1주에서 2주 모의고사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느끼시기에는 충분하니까, 이렇게 누적 복습이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1주나 2주 텀으로 여러분들이 봤던 실물을 모아서 이제 틀린 영역에 있어서 개수를 좀 누적해 보시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제일 많이 틀리는 영역,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단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를 만든 것 중에 많이 틀린 부분 위주로 보강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틀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 부분만 모아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문제풀이를 좀 하루 정도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모의고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남은 기간들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습이라는 거에 대한 의의는 나한테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나, 나의 점수를 갉아먹는 제일 큰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비행기 이제 기체 정비하듯이 지금 내가 성공적인 시험을 치기 위해서 당장 정비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짚어보는 것이 복습의 목적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친구들 많죠.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뭐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그 구체적으로 내가 나아지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걸 이제 빅데이터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복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과목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전날 했던 공부를 복습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날 잡아서 여러분들이 풀고 계시는 실물을 모아서 영역별로 틀린 개수를
뭐 주차별로 하셔도 좋고 회차별로 하셔도 좋고 뭐 영역별로 하셔도 좋으니까 어쨌든 누적해서 틀린 개수를 좀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추이를 살펴보시고 계속 많이 틀리는 그런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날을 하루 정도 잡아서 보강하는 날을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안 틀렸었는데 틀리는 경우에도 보강을 하셔야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아직 불안정한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공부를 진행을 하신다면,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활짝 웃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뭐랄까요, 늦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느라고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정성껏 답변 드릴 테니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능 끝날 때까지 가이드 해드리고 정시가 시작되면 정시 컨설팅에 대한 말씀도 드릴 거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반갑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